당선 축하드립니다. 일정 중에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싸우지 말아라. 네, 22대 국회는 좀 협력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들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고요. 또 젊은 사람이니까 22대 국회 한번 바꿔보자. 국민 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치 한번 해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민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먹고 살기 정말 너무 어렵다. 순댓국 한 그릇에 뭐 10,000원인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물가 안정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시고. 당선 소감은 어떠십니까? 가평 포천 이 지역에서 제가 국민의힘 가장 젊은 당선인이잖아요. 저희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지방 소멸 위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활력을 한번 넣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소 당선인, 젊은 정치인, 뭐 90년대생, 할 말 하는 정치인 혹시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는 있으세요? 할 말 하는 정치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당선인 의원분들이 여러 가지 그 국민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있어요. 특히 21대 같은 경우에 초선들이 과연 존재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구조예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공천만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공천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 규정이 없잖아요. 권력을 대변하고 권력에 아부잘하는 사람들을 꽂아 내렸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권력자를 대변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22대 총선까지 하면 벌써 5번의 선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점을 좀 많이 느끼십니까? 많은 유권자분들이 정치 혐오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선거 때만 또 찾아온다. 또 지키지도 못할 공약한다. 그냥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떠나서 정치인들 자체를 혐오하시고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동안 우리 정치가 많은 국민들의 그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정말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이 이상향을 22대 국회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 벽을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후배들 또 아니면 동료 이제 정치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치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유권자가 그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뽑는 과정들이 관련 법으로 인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경선만이 100% 능사는 아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지역의 유권자가 우리 지역의 후보를 뽑는다는 그 민주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선을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오자 경선, 국민의힘의 오자 경선이 2곳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결선 경선까지 거쳤습니다. 경선을 2번 거쳐서 제가 뚫고 후보에 선출됐었고 당선됐었고 그래서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경기 북부가 규제가 진짜 많아요. 일단 수도권 정비법에 걸려 있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있어서 개발 행위가 거의 다 제한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최대 화력장이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뭔가 얻어가려고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거기도 결국에는 수도권 아니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는 게 답이 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 북부는 늘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이 지역의 규제를 풀고 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초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해요. 이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또 SOC 사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GTX라든지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투자를 해줘야 경기 북부가 전반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담아서 여야가 공동 발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총선 백서 TF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총선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3번의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3번의 연속에서 졌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총선 백서 TF를 통해서 그 구조적인 원인을 좀 찾고 싶고요. 저희가 그 원인을 제대로 명시하고 바꾸지 못하면 4년 뒤 총선에서 또 수도권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해결하겠다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도 기대하는 점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일단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와 정당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그 대화의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대화하고 협치의 장을 이끌어가는데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좀 다하고 싶습니다. 희망하고 계시는 상임위가 있으신지 또 1호 법안의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호 법안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여야 공동 발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공동 발의가 어렵더라면 혼자라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아무래도 가평포천의 발전, 경기북부의 발전이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의 언론 상황 그리고 저희 TBS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오게 되면 언론 중재와 언론 중립을 요구하면서 이제 손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저희 보수 정권도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야당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언론중재법을 갖고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중재법을 통하면은 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나 기자분들의 어떤 그런 억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이러한 법의 취지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언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는 좀 보장해야 된다. 그것이 선진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뭔가 정쟁을 위한 국회 이런 이미지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